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이 세 개의 문건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외부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 이게 어떻게 강화된 것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캠프 데이빗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이 문건 3가지가 채택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기존의 협의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요. 3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어떤 주변의 위협이든 사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coordinate our response.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공조한다. 아하. 그 말은 뭐냐면 단합해서 대응한다. 예. 소위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끼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응과 방향에 있어서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안보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위 겁니다. 말하는 경제 안보 뭐 이런 부분에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안보가 얘기하는 게요. 예. 그 혹시 선생님 다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IEM이라고 예. 해서 디플로마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밀리터리, 이코노미. 그러니까 자 소위 외교, 정보, 경제, 안보 이게 다 그러니까 군사 이게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를 하냐면은요. 뭐 국방장관만 얼굴 보자라고 혹은 아니면은 뭐 외교장관만 얼굴을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장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산업장관 들어가 있죠. 예. 경제장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 나왔지만 정보 수장들도 모여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통합된 노력으로 그야말로 진짜 단결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3국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준 군사 동맹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동북아판 나토의 출현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너무 앞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해석이 맞습니까?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3국이 어떤 공통의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에 있어서 3국이 어떤 그냥 단순히 공조 이상의 단합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이걸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동맹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전쟁하면 나도 같이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자동 개입 조항.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쟁한다고 일본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말하지도 않고요. 예. 예를 들면 일본에 뭐 센가쿠 열도에 러시아와 분쟁 생겼을 때 우리가 자동 개입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군사 장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그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심하게 얽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뭐 그런 동맹 수준의 자동 개입종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럼 한미일이 협력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 라는 시각에는 어떻게 자, 기본적으로요. 사실은 제일 핵심인 것이 지금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공급망을 하나로 묶고 블록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인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막 우리나라를 굉장히 희한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가지고 해서 대항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군사적인 이런 것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뭐 경제를 포함해서 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북핵 문제일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한미일이 협력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장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과 우리는 한 몸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예.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목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실적으로?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를 봐도 미국 입장에서는 ICBM 개발되는 게 되게 걱정되겠지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되는 게 걱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난 거는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거의 다 개발 다 완료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 ICBM으로 미국 공격할 것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약간 미적미적해버리고 발을 뺀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언제나 일본 북한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납북자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거 해결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돈을 확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제재망을 깨버리고 뭐 자기네 국민만 데려오는 것에서 만족한다. 예. 이것도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 미국과는 지금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미일 협의보다 더 강력한 그렇죠. 이 그렇죠. 야권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한미 동맹이 굳건한데 예. 여기서 일본과 협력 더 들어온다고 예.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예, 예. 북핵에 대한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이런 것도 예.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예. 저 전략 자산이나 정보 자산 통해서 충분히 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그런데 일본이 예.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어떤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밥 먹는다고 라면 안 먹나요? 약간 좀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것이 역할을 해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자체가 이제 이걸 다 혼자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슬슬 버든을 지금 주변국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누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동북아 쪽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미리 이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지분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예. 나중에 되려 일본한테 좌지우지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서 적극적인 룰을 찾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맹도 아니고 한미일 3국이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면 예. 또 일본이야 뭐 사실은 뭐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예.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일만의 기대를 중국 측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예. 저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던데. 중국이 미국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협력 체계 갖춰놓은 거를 트럼프가 무너뜨린다? 예. 그거 재선 완전히 물 건너가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렇게 미국의 압박 기조는 예. 유지될 거다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미국 때문에 없어질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예. 되려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굉장히 이게 좁기 때문에 시야가 예. 국제를 못 보고 국내 문제만 보기 때문에 되려 이제 국내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엄청난 사실은 그 어떤 압박과 피해를 좀 예. 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장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예. 어떤 형식으로는 보복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 양안 문제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우려도 있잖아요. 결국 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저 일부 외신의 관측도 있던데 뭐 가정적 상황이지만 예. 만약에 양안에서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면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협의에 따르면. 근데 협의에 따르면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무는 협의라고 없다. 하는 거는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응 방향을 공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정보 공유하고 네. 그 각 나라가 보낼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행동에 있어서도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정보 공유하고 메시지를 정렬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 대응 행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군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은 어때요? 예.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예, 결국은 일본의 꿈인데 예.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야? 예.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한반도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북한이 침공을 하기라도 하면 자, 일단 일본이 이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한반도 다시 군대 진주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일단 먼저 한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도운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하고 난리를 치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모을 수 있게 계기를 준 거, 명분을 줬어요. 엄청난 명분을 준 거고. 자, 그럼 소위 말해서 군사 대국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해군력, 공군력 플러스 사실 지상군 침공에 들어서 점령하는 지상군이 중요한데 자위대는 구조상 지상군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징병제가 안 돼요. 징병제도 안 돼요. 병력도 지금 솔직히 부족하고 아마 돈을 더 준다고 그래도 아마 병력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 분명히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투입하는 거를 현재보다 한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투입은 많아지겠지만 과연 병력이 그다음에 이제 국방비 투입이 많아지면서 병력이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군사 대국으로 확 커진다? 사실은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군사대국인 게 무서울 걸요. 그래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 많은 외신에서 뭐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한미일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가 더 가까워질 거다. 예.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한판 대결을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북중러의 관계가 공고화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요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게 이익이면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요 아까 우리 잠깐 문희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 나라의 셈법이 다 틀립니다. 셈법이 상대적으로 틀리고 되려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이 미쳤어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북한에서 볼 때는. 뭐 예전에 말만 잘 듣고 돈 잘 주고 막 그야말로 제일 좋은 호구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와서 야 무슨 뭐 한미 뭐 훈련을 강화한다. 그거보다 더 나가서 워싱턴 선언 통해 가지고 해서 야 무슨 막 군사력 막 늘리고 막 뭐 핵도 서로 같이 결정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막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보여주는 것도 지금 소위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 게 뭐냐면 열병식을 하면서 쇼이구 데려오고 그다음 리웅충이 데려와서 옆에 딱 앉혀놓고 야 우리 삼국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사실 이게 북한의 그림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 정권 때 보면 힘들면 막 미국 찾아가지고 아우 도와주세요 하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러시아 있다. 생각이 양쪽이 다 다르고 결국은 이제 제한된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미일 삼국이 한 대 묶여가지고 해서 한다?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을지 자유의 방패 이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훈련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좀 강화되나요? 훈련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좀 모양새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게 이번에 보면은 예비군 그 훈련 우리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전에는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형식이었지만 이제 전 국민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23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막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시간에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차도 이제 가생을 되셔야 돼요. 아 예전에 하던 그걸 부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 국민적인 차원의 훈련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되게 좀 약간 재밌게 한 부분이 뭐냐면 가짜 뉴스 대응? 맞습니다. 가짜뉴스. 북한발 가짜뉴스 대응 훈련. 북한발 가짜뉴스 대응. 이게 전쟁이 되면 언제나 이런 소위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 같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보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그다음에 되려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복잡하게 만들지. 소위가 우리가 이게 인지전, 코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차이인 거죠. 혹시 이 캠프 데이빗의 삼국 협력 이후에 실시되는 이 을지 훈련 이 기간 중에 북한이 뭐 대응 성격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발은 충분히 언제나 북한 도발 가능성은 늘상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 뭐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갑자기 무슨 해군함을 방문했다죠. 해군을 김정은 방문해가지고서 위원장이 오늘 예. 아침에. 그래서 뭐 이제 북한치고는 꽤 큰 배. 네. 예, 그래서 뭐 한 2,000톤 정도 돼 보이는 배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습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2,000톤 이 정도면 이거 뭐 되게 아기 배네.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막 5,000톤, 6,000톤 이상의 함정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 전략 뭐 미사일 쏜다 아마 순항 미사일에다가 뭐 핵탄두 잡지해서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나는 너희를 압도할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